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이 지역 현안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우성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정국으로 지역 현안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026년 7월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쳤던 행정통합은 국회, 중앙정부와 협의가 중단됐습니다.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에서 물러나 동력이 약화된 데다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하고 심의할 국회도 행정통합을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중 행정통합 동의안이 시도의회를 통과하면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인 TK 신공항 건설도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한데 탄핵 정국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공공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탄핵 여파로 국회의 법안 심사가 중지됐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탄핵 여파로 연내 통과를 기대했던 법사위와 본회의에선 안건 상정조차 못하게 됐습니다. 윤재옥 의원도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융자 보조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는데 국회에서 언제 다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가장 핵심인 공자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해오던 행정은 우리의 계획대로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력의 혼재 시기라 해서 시스템이 완전히 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요 현안 사업들이 탄핵 정국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향후 지역사회와 경제에 추가적으로 미칠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의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학부모의 95.5%가 만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큰 이유로는 사교육비 절감을 꼽았고 수업의 질이 높다는 평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천희열 기자입니다. 대구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학부모 2,071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2학기 대구 늘봄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학기 만족도 93.8%와 비교해 1.7%포인트 상승한 결과입니다. 주요 만족 사유로는 사교육비 절감의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업의 질이 높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생 관리가 잘 되고 자녀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다는 점을 꼽은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저학년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던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게 됨으로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또 절감되는 효과, 이런 부분이 가장 만족도 높게 나오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늘봄학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방과 후 학교와 시간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학기보다 2학기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학기 모든 학교에 확대가 되면서 인력도 보강이 되었고 또 프로그램도 대학 및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든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학교가 아무래도 안정화되고 그래서 이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이 됨으로써 학부모님들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2025년 대구 늘봄학교를 확대 시행하는 데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서문시장의 공예품을 서울에서 바로 구매하고 동인동 찜갈비를 광주에서도 맛볼 수 있는 이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작은 가게들도 더 넓은 온라인 상권에 진출한 건데요.
앞으로는 홍보나 운영까지 영업 방식 전반에 더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런 흐름에 얼마나 준비가 됐을까요? 주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밥 재료와 김만 준비하면 손 대신 로봇이 김밥을 맙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는 흔한 일상이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물건을 판매하던 방식에서 온라인과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일상이 돼 음식점과 서비스업, 소매업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서 2023년까지 6년간 온라인 쇼핑 규모를 보면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17년 94조 2천억 원이던 온라인 쇼핑은 228조 9천억 원으로 243%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이제 전통적인 영업이나 생산 방식만으로는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소비 행태가 바뀌고 있는데 소상공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나 온라인 비대면 쪽으로의 영업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좀 살아나기 힘든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게. 그렇다면 도내 소상공인들은 이 같은 흐름의 변화를 잘 알고 있을까?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84.6%가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알고 있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도 55.1%나 됐지만 실제로 영업이나 생산 방식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체감 정도는 소상공인의 36.3%로 낮았습니다. 직접적인 디지털 전환율도 높지 않은 편으로 디지털 시스템 활용을 통한 온라인 판로가 37.4%, 스마트 주문 결제 31.8%로 그나마 높은 편입니다. 반면 디지털 광고나 매장 관리, 생산 공정 관리는 10%대로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상권진흥원은 작은 가게 성공 여부에 디지털 전환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게 SNS 홍보단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만나보면 소상공인 분들의 대표님들의 사실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이게 정말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적절한 정책과 결합됐을 때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 등으로 다양한 고객을 만나고 비용이 절감되는 디지털 전환이 앞으로 작은 가게 성공 스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농사철이 끝나고 농가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한창입니다. 지역 곳곳엔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동 집화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농 폐기물만 있어야 할 곳에 온갖 쓰레기들이 버려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득 쌓인 폐비닐 위로 일반 쓰레기가 잔뜩 담긴 봉투가 널려 있습니다. 농약병 수거함 안에는 커피캔부터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까지 나뒹굽니다. 다른 공동집화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금지한다는 경고문이 버젓이 붙어 있지만 이렇게 주변에는 페트병과 장갑 같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공동집화장에서 취급하는 폐기물 품목은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 등 두 종류입니다. 폐비닐의 경우 실제 농사에 사용한 비닐을 취급하며 일반적인 비닐류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폐농약 용기 역시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 병과 봉지류만 마드나 그물망에 모아 배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농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를 투기하는 건 부지기수. 집화장 대부분이 길가에 위치한 탓에 차를 타고 가다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순간에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집화장을 보며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해야지. 저 비닐로만 비닐대로 해야지. 그러죠. 농사진 좀 비닐 걷다가 이어 다 갖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집화장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그 시니어 클럽 이런 분들 이용해가지고 또 관리도 좀 하고 그리고 조회도 이제 제정할 계획이 있거든요.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영농 폐기물 집화장에 쓰레기와 함께 양심까지 버려지고 있습니다. 현장엔 HCN 박상현입니다.
곳곳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쓰레기는 매년 수백 톤에 이릅니다. 버리는 데는 큰 돈이 드는데 환경 부담까지 컸습니다. 최근 경기 안산엔 이를 가축 사료로 만드는 시설이 도입됐는데요. 벌써부터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를 해올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 채소 등의 농산 부산물이 분쇄기에서 잘게 다져집니다. 이렇게 분쇄된 부산물은 착즙과 살균, 건조 과정을 거쳐 가축 사료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농산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사료 자원화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매년 500톤 이상 생기는 부산물 때문에 발생하는 수천만 원의 처리 비용을 장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자체 부담 1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연간 585톤이 나와요.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비용을 매년 지출해야 되니까 이걸 절약해 볼 수가 없을까 해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가지고 안산시 협조로 이게 시설을 가동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도입된 농산 부산물 사료 자원화 시설은 하루 3톤의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되는 사료는 2톤으로 하루 100마리의 소에게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감소되므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파쇄하여 착즙하고 폐수는 폐수대로 폐수 처리하고 폐기물은 이제 폐기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현재는 이 폐기물들을 대부분 사료 자원화해서 급여하고 또 폐수는 저희가 정화 처리하여서 재활용하거나 스팀으로 살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료 자원화 시설 도입을 위해 안산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절차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시설 도입은 전국 최초로서 벌써부터 송파구와 구리시, 대전시 등의 지자체들이 안산시 사례를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산물 부산물로 사료화를 만드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이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타 도매시장과 농산물 유통센터 등에 확대 설치된다면 환경오염 방지와 특산농가의 사료 비용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사료 자원화 시설은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갑니다. 부산물 처리 비용 감소와 사료 생산, 환경 보호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지난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구시가 엇박자를 보인 이후 장기공원 개발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공원 개발에 앞서서 테마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황토를 주제로 하는 맨발 걷기길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기공원에 가로 6m, 세로 4m 규모의 황토탕이 조성됐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는 것처럼 사람들이 황토에 발을 담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리 준비해온 물을 황토에 붓고 그 위에서 맨발로 제자리 걸음을 몇 번 하면 황토는 금세 부드럽고 찐득찐득한 촉감으로 변합니다.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는데요. 하나도 안 춥고요. 발하고 이 흙하고 착 들어붙는 느낌, 버들버들하고. 공동묘지가 있는 장기공원에는 아직도 1,900기가 넘는 분묘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가 공원 부지를 모두 사들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너무 삭막해갖고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요. 발전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꼭 부탁드립니다. 일각에서는 장기공원을 맨발로 걷기 좋은 공원으로 조성해 보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요즘 맨발 걷기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맨발 걷기 길 만드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처럼 황토탕을 만들어서 장기동 주민뿐만 아니라 달서 구민들이 여기 와서 언제나 누구나 와서 손쉽게 걸을 수 있는 이런 황토탕을 점점 확장을 해서 황토는 우리 몸에 독소를 분해하고 몸속 유해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공원 개발 테마가 시급히 필요한 지금 황토를 이용한 맨발 걷기의 성지가 장기공원 개발 계획의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인근에 조성될 군위 하늘도시의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습니다. 인구 14만의 신공항 배후도시를 2045년까지 조성한다는 게 계획인데요. 하지만 대구시의 희망 섞인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영향으로 일정 지연 등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우려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군위군에 인구 14만 명 규모의 대구 경북 신공항 배후 도시인 군위 하늘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45년까지 2단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대구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고 1단계는 2030년 공항 개항에 맞춰 75만 제곱미터 규모의 약 5천 세대의 주거단지를 우선 조성한 후 2034년까지 주거, 상업, 산업, 교육, 의료시설 등의 정주 환경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 580만 제곱미터는 향후 공항 활성화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204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 민간 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역은 물론 국정 현안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대구시는 신공항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가 없어 공공개발로 추진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적 자금 투입을 위해 대구시의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해 왔는데 국회가 탄핵 정국에 휩싸여 법안 심사가 정지된 상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공자기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상황들이 다소간 지연 또는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구시는 그동안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공자기금 신청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국정 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회고전이 부산에서 국내 미술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백남준의 주요 작품이 총망라되어 있는데요. 김윤장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청년 백남준이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얼굴을 쓰다듬고 있습니다. 16mm 흑백 필름에 촬영한 것을 비디오로 변환한 일종의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입니다. 1964년작 로봇은 마치 장난감처럼 전선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무선 조종기의 신호에 따라 우스꽝스럽게 거리를 할보하는 로봇이 인상적입니다. TV 부처 연작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구권에서 사랑받는 백남준의 작품 중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구도자이자 동양적 지혜의 상징인 부처가 현대 문명의 상징인 TV를 보듯 모니터와 마주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 백남준 해고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해고전은 해프닝과 행위예술, 텔레비전과 방송, 인공위성, 대규모 비디오 설치와 레이저에 이르기까지 국내 미술관 최대 규모입니다. 부산현대미술관과 백남준 아트센터가 공동기획으로 만든 백남준 사후 이후 160점 이상의 작품이 나오는 최고의 회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준이 마지막으로 전시했던 레이저 작품과 108개의 TV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108번뇌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에는 백남준의 대형 작품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층에 KGS 그리고 레이저 작품이 3원소 그리고 108개의 모니터로 만들어진 108번뇌가 이번 전시에 특별하게 가지고 온 대형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도전했던 백남준 회고전을 통해 인간과 예술 그리고 기술 문명의 관계를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5년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74억 6,700만 원 증가한 10조 9,246억 6,100만 원 규모이며
대구시 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95억 3천만 원 증가한 4조 2,746억 원 규모입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12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달성군이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을 기존 24가지에서 62가지로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답례품에는 막걸리와 떡갈비팩, 빵, 곰팡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하면 기부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포인트는 5년 안에 고향사랑 이음 홈페이지에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산 정부 보급종표 종자 신청이 시작됩니다. 공급 대상인 일품, 삼광 등의 종자를 원하는 농민들은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품종별 특징을 고려해 적합한 종자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달서구의 겨울나기 지원 사업을 위해 총 5,77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달서구 내저소득 취약계층의 577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당 1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당 가구들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농공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혹한기의 건강 취약계층의 안부를 묻고 지원하기 위한 슬기로운 겨울생활 온해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총 50가구를 방문해 이웃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으며 라면과 방한용품을 전달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다 했습니다. 달서구에서 열린 고구 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새 커플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각각 10명이 참여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행사 진행은 전문 사회자가 맡아 미혼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됐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시행 첫 해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 인력 부족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내년엔 2학년까지, 내후년엔 전학년으로 확대되는 만큼 교원 인력 과중을 막기 위한 인력 지원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더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